자, 안녕하세요. 존방제 TV입니다. 64 플러스 생활낚시대회가 끝나고 워낙에 많은 상품을 프로젝트는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서 오늘은 64 플러스 본사 창고 전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64 플러스 60인치 파라솔 AS죠. 저희 이 방이 저희 64 플러스의 파라솔 검수방입니다. 그래서 쓰시다가도 이렇게 살 때가 휘거나 아니면 봉이 이제 나사선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교체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다 해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들어온 건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24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다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특히 뭐 아실 부분은 뭐 원단 안에 보면 블랙 피부모트 코팅이 다 돼 있어서 이 블랙 피부모트 코팅을 쓰시다 보면은 사실은 약간 그 찌빠라고 그러죠. 살짝 이 우레탄이 이제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AS 센터에서 우레탄 코팅제를 다시 발라서 수공으로 발라서 작업을 해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이번에 돌풍에 살때가 나가고 거기다가 또 1번 봉, 2번 봉, 3번 분리봉이잖아요. 1번, 2번의 나사선이 바람에 이제 삐딱삐딱 하면 이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안 잡아주시고 놔둘 경우에는 산이 나갑니다. 그 산이 나가기 때문에 산이 두 개가 어긋나면서 비틀어지면 결국에는 나사선이 들어가 있는 이 봉을 올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달라고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교체를 했는데도 저희가 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또 이 안에 또 블랙 피부모트 코팅 이 안에 보면 이 된 부분을 다시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파라솔 검수방에는 태양빛 조도하고 똑같이 등을 지금 굉장히 밝은 거를 많이 달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밖으로 들고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방에서는 항상 파라솔 신상품 검수방 또 AS방 다 이 방은 거의 파라솔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한 300동 정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64 플러스 제품 믿고 AS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4 플러스의 히트작 중에 하나가 이제 60 파라솔이 있고요. 52 파라솔 2종이 있어요. 저희는 52 칼라 파라솔, 밀리터리 파라솔로는 52인치 밀리터리 색상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린, 그레이, 브라운. 그 다음에 60인치 전용은 그린, 그레이, 브라운에서 파라솔이 있고 반대로 또 파라솔에다 연결해서 파라솔 텐트를 쓸 수 있는 파라돔이라는 제품이 제가 특허 상품입니다. 파라돔은 저희의 특허 상품이고요. 이 상품에 대해 설명할게요. 파라솔만 나는 죽어라고 쓸 거다 하시는 분들도 60인치 같은 경우는 파라솔도 있고 파라돔 전용 파라솔 두 종이 있어요. 잘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파라돔으로 설명을 할게요. 파라돔 안에는 파라솔 안에 이 지퍼 라인이 다 작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파라솔을 쓸 때는 지퍼를 다 빼면 돼요. 빼면 되고 전면부가 작은 창이 세 가지를 나눠서 접었다가 한쪽으로 말았다가도 할 수 있고 이 정면부를 한여름에는 바람이 많은 날은 빼시면 돼요. 빼면은 저희는 개방감이 커요. 그래서 터널로 사용할 수 있어요. 뒤를 말아 올리고 이러면 저희 파라솔의 장점은 타 회사에 대비해서 이 햇볕을 받는 면이 좀 큽니다. 접시처럼 좀 펴져 있거든요. 타 회사 55인치보다 저희 52인치가 더 커요. 특히 60인치 같은 경우는 2m 71 가로가 그리고 얘는 2m 38이 나와요. 38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넓고 이 안에 야전 침대 두 개가 들어가고 낚시가 가능하고 정면부에 붙여갖고 조그만 문에서도 낚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방감이 넓기 때문에 지금 좌측에 보이는 건 60인치고요. 얘는 지금 52인치인데도 이 안에가 엄청 커요. 그래서 뒤를 말아 올리면 얘가 터널처럼 쓸 수 있고요. 여기를 정면부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붙이면은 조그만 문에서 옆으로도 말 수 있고요. 아래로도 말 수 있고요. 완전히 제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원단에다가 암막 코팅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만약에 낚시를 하시다가 불을 켜시거나 LED를 켜셔도 밖에서는 불빛이 안 나가요. 그래서 자는 줄 알고 그냥 와요. 벌써 자? 그러고 들어와요. 근데 이 안에서는 막 불 켜놓고 막 마시고 놀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고무석 텐트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친구랑 단둘이 다닐 거다 아니면 혼자 다닌다 하면 50인치를 많이 써서 파라솔도 썼다가 파라솔 텐트, 그리고 텐트 뒤에 도킹을 해가지고 앞에는 낚시하고 여기는 주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60인치는 더 크거든요. 60인치는 살대가 브랄루민 살대가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52인치는 FRP 살대로 해서 견고하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60인치, 52인치 파라돔, 파라솔 64 플러스 제품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이렇게 구매를 원하시면 이렇게 저희 밴드라든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64 플러스 그 23년도 신형 그 브라운 밀리터리 색상입니다. 저희 브라운 밀리터리는 250데니아에다가 블랙 피부먼트 코팅을 발라서 거의 300데니아 정도가 나오고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텐트 검수방인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만 사실은 검수를 조금씩 부탁하시는 분 것만 해요. 왜냐면 이게 텐트가 저희가 뭐 쉽게 뭐 한두 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수기 때는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AS도 여기서 하지만 블랙 피부먼트 코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대한민국 어느 캠핑 회사나 타프나 텐트나 뭐 그다음에 낚시 텐트를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비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빅비침은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걸 빵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빵꾸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원단, 옥스퍼드 원단에다가 안에다가 UV 코팅하면서 투명 코팅을 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블랙 피그먼트 이 코팅을 블랙색을 이제 결국에는 우레탄을 바른다는 소리예요. 우레탄을 바르게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비싼 텐트든 작은 뭐 싼 텐트든 무조건 결론은 생깁니다. 그래서 환기창을 저희는 양쪽에 두 군데씩 놔서 환기창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칭되게 두 개씩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하의 날씨 전에는 조금 소통하게 공기를 소통시키면 롱후라이에도 똑같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로가 좀 덜 생겨요. 그걸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100% 없어 말이 안 됩니다. 제일 비싼 텐트라도 아무리 값비싼 텐트도 안에를 만져보면 축축합니다. 결국엔 결로가 있다는 거고 단 흐르지가 않죠. 하지만 피부먼트 코팅을 바르면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까지 예민하시다면 굳이 저희 제품 안 쓰셔도 되고, 근데 거의 모든 제품이 그렇고 한 가지 결로를 또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시동 히터를 떼면 돼요. 무시동 히터를 떼면 결로가 말라버려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요. 이 폴대하고 폴대 사이에 빨랫줄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롱후라이와 이너 텐트를 분리를 시키시면 결로가 안 생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외부에 있는 텐트가 안쪽에 붙어서 공기를 차압하고 공간층이 있어서 안쪽에는 결로가 덜 생깁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간단하게 빨랫줄이라든가 여기서 폴과 폴 사이에 이너 텐트와 롱후라이가 분리되는 그렇게 한번 써보시길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64 플러스가 자랑하는 민물 낚싯대, 고탄성, 완전히 강력한 고탄성 낚싯대. 그래서 일자로 똑같이 50대가 됐건 60대가 됐건 일자 표짐이 되고요. 거기에 입질을 받았을 때 바란스가 좋아서 손목까지 휘는 총 12대 마디가 모두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일단은 카본 자체가 저희는 일본 미시비시 풀카본을 씁니다. 거기에 46에 H니까 쉽게 말하면 뭐 56톤, 60톤 카본이라고 얘기들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고탄성대라는 것은 비행기에서 쓰는 카본과 똑같이 가볍게 하늘을 날잖아요. 낚싯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기본 쓰시는 낚싯대보다 거의 30% 정도 가볍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장이 일단은 총 90cm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톤의 도색은 저희가 일단은 카멜레온 도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랏빛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폴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눈의 조도, 햇빛의 조도에 따라 파란색으로 했다가 보라색으로 했다가, 그래갖고 이제 관절도 마찬가지로 앞에 절번도 올도장을 해갖고 투명 코팅을 했어요. 앞으로 낚싯대는 전부 이렇게 투명 코팅으로 된 낚싯대가 이제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낚싯대의 선도국가라고 생각하는 일본 자체도 지금 이 도장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모 브랜드, 유명 브랜드도 이 도장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도장 기법이 전부 공장이 우리 저희 생산 공장 그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낚싯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우리나라 낚싯대는 사선식 낚싯대인데
특히 이제 일본식 낚싯대라고 하는 일자식 낚싯대는 이 합새를 보시면 알아요. 이 합새가 두 개의 마디를 만약에 펴서 관절과 관절에 연결되는 합새가 낚싯대의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앞관절을 뒤로 뽑아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의 낚싯대 갖고 한번 해보세요. 뽑았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올 100% 이것이 딱 합체가 됐을 때 밤대로 들어갔을 때 거의 뻐덩뻐덩 하는 게 없고 공차가 없어요. 공차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다가 일자식 낚싯대는 앞쪽으로 뺐다가 비틀어서 체결을 완전히 하셔야 돼요. 이 체결을 안 하시고서 한국 낚싯대, 사선식 낚싯대, 그러니까 한국형 낚싯대라고 얘기할게요. 한국 낚싯대, 얘도 한국 낚싯대 맞으니까. 한국형 낚싯대를 쓰시는 사선식 낚싯대는 앞으로만 뽑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좀 이거보다 덜한데 얘는 뽑아서 비틀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관절과 관절을 보면 뒤에 있는 미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비벼져 갖고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빼셔가지고 빼시면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빨이 빼셔요. 왜냐면 뭐 이곳에 뭐 물 들어온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낚싯대의 관절, 특히 절번 연결의 이 합새, 미미 이 부분은 과학입니다. 과학. 낚싯대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아무리 약한 낚싯대건 강한 낚싯대건 합새, 미미 이 부분이 절번에 연결되는 부분이 강해야만 강한 파워와 액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낚싯대도 내가 다루지를 못하면 고탄성 낚싯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리창이라고 똑같아요. 유리창에 돌이 하나 탕 튀면 짜장 하고 깨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대를 만약에 뭐 그 그라스대 같이 뭐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 데가 같으면 괜찮은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잡고서 놓으면 워낙에 바란스하고 뛰어난 투척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날아갑니다. 70대도 그냥 배에다 걸고 배치기만 해도 여기서 요거만 땅 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바람 뭐 초속 12m, 13m 순간 따당하는 순간에 한 절번이 나가는 게 아니라 3-4개가 같이 부러집니다. 거기다가 챔질을 후킹을 했을 때 후킹도 요즘에는 세게 치시는 분들이 고탄성 때는요 앞에 있는 앞설에 있는 절번의 어떤 파워 액션적인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전화도 이렇게 들면 한 번만 살짝만 톡 이래 주셔도 여기서 요 정도면 여기서 손으로 요 정도면 저 앞은 4m에서 5m가 나와요. 사선을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그냥 넣어주고 놔주고라고 그냥 까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털려요. 살짝만 탁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걸렸네 하고 이렇게 바란스를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그러신 분들은 이 비싼 낚싯대 살 필요 없어요. 고생을 못하고 삽니까? 저탄소를 쓰셔야죠. 아예 그라스대 쓰세요. 왜 싸는 거 놔두고 이 비싼 낚싯대 고탄성대 46의 H 특히 50톤 60톤 낚싯대 왜 삽니까? 얘가 왜 3일대가 100g이 안 되겠습니까? 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냥 발로 차도 퉁 차도 바늘이 꽂히는 게 저희 육사 플러스 청야 낚싯대입니다. 청야 낚싯대 물론 제 낚싯대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 방송 그리고 프로 생활 그리고 낚시 인생 40년을 했는데 적극 청야 낚싯대 권장드리고 한번 오시고 꼭 테스트해 보시고 던져 들어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바톤 끝부분에 1, 2번 대를 들면 바톤 대가 다 하늘로 날릅니다. 그 정도로 적극 그럽니다. 육사 플러스 청야 낚싯대입니다. 2번, 3번을 잡고 하늘로 낚싯대 버터냐 하늘로 올라가네. 하늘로 올라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야 탄성 좋다. 탄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래 다른 거는 그냥 다 밑으로 내려오죠. 다 내려오죠. 예. 근데 얘는 그냥 탄성이 예. 좋으니까 그냥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쉬워요. 오, 빠져까지 쉬워요. 40대인데. 40대. 예, 이게 50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50대도 똑같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다 일자예요. 제 뒤로 보이는 게 제가 40명 내공을 섞어서 만든 대물다오 육사 플러스 대물다오 나노찌입니다. 나노찌인데 종류가 좀 한 3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요찌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또
이제 단색으로 해줘서 눈이 이제 굉장히 잘 보이는 색상으로 이제 핑크빛으로 해서 고급 나노를 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안에 모든 찌들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속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반통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반통 스타일이고 나노도 이 색상을 보면 상중 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밝은 색이면 이게 상급입니다. 상급이고 중급이나 하급 정도 되면 약간 누런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열어보시고 깨보시면 본인의 찌를 깨보시면 진짜 고급 재료를 쓴 것들은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다 저희는 이제 카본 다리에다가 솔리드 탑을 넣어서 합을 넣어서 반통을 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뒤에 보이는 3종찌가 전부 다 같은 체결 방식으로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 솔리드 탑 부분도 힘이 강해서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러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도료를 써서 이렇게 발라놓으신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이제 단차와 단차 사이에 투명을 넣어서 입질 폭을 확실하게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밝아서 일단은 어떤 70대라든가 60대를 던져도 입질 파악이 굉장히 쉬운 시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도료를 써서 여름철에 뜨거울 때 비비면 이 도료들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유리막 코팅을 3번 칠합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도 만들어서 많이 실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로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올라운드 찌라고 하는 이제 이 3종 색깔을 이제 올해는 좀 색상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3종으로 35, 40 정도 되는데 자중부력이 저희는 한 300% 나옵니다. 자중부력을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찌가 뽕돌에 뜨는 힘이 3배라는 것은 그만큼 올라가는 폭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자중부력이 300%도 안 되고 뭐 150% 뭐 이런 것들 뭐 보면 찌가 폭이 살짝 올라오다가 껐덕껐덕하고 끝이에요. 특히 전자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쭉 올라오다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흐르던가 이럽니다. 찌 폭이 크질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중부력이 좋고 그만큼 찌의 무게가 뽕돌에 대비해서 3배 정도 가볍다 보니 앞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35, 40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올라운드 찌 같은 경우. 그래서 색상은 3가지 검정, 파랑, 홍색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지금 신형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넣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라운드 찌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부력찌 겨울철 되면 저부력찌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43에 38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수입이 되고 제가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해갖고 와서 이제 완성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막대형이에요. 막대형 찌에다가 저부력찌니까 찌 폭이 클 수밖에 없죠. 천천히 떠오릅니다. 특히 막대형 찌의 그 장점은 입질 패턴이 천천히 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서 둥둥둥 거립니다. 특히 월척숲의 그 FS 방송에 최재훈 프로가 최근에 몬스터 붕어를 잡았는데 2마리 다 이찌로 잡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래갖고 지금 그 영상 덕에 지금 굉장히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청양찌가 이 저부력찌 특히 겨울철 되고 올라운드 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220% 정도 나오는데도 저부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부력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올라오는 그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8cm는 3.5g 전후, 그 다음에 43cm는 4.2g에서 4.4g까지 저희는 또 지금 뒤에 보이는 입질 모두가 전부 다 동일부력이에요. 동일부력을 맞춰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찌르기를 10개를 사도 내 낚싯대가 30대라도 뽕돌을 다 똑같이 달아놓으면 아무 찌나 그냥 찌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낚싯대 안 꼽고 아무거나 꼽아서 쓸 수가 있어요. 동일부력. 특히 대물을 하시는 분들은 바람이 후 부는 정도 살짝 밀리는 정도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양어장이 아닌 다음에는 뭐 그렇게 뭐 마이너스 채비를 하지 않고서 수평찌 맞춤이나 뭐 약간의 마이너스 채비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랬고 채비도 저희 찌는 기본 원뽕돌, 분할봉돌, 스윙배, 그다음에 올레, 벌레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올라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찌의 종류별로 제가 생산을 했습니다. 청야찌고요. 자세히 보시면 청야찌 약간의 막대요. 지금 얼음 낚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그 저부력 형태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찌인데요. 청야 이제 그 센서 AI 전자찌가 이제 11월 10일 날 입고가 됩니다.
기본 샘플로 저희가 한 100개 정도 먼저 들어와서 벌써 테스트를 다 끝냈고요. 가볍습니다. 전자찌가 가벼운 게 없어요. 자중이 200% 나오는 찌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전자찌 본인이 한번 배터리 넣어서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200% 나오는 전자찌 저희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센서입니다. 센서란 건 물속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파란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찌하고 케미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움직여서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해서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질이 되면 올라오면서 색깔이 바뀌면서 속등이 켜집니다. 이렇게 속등이 빨갛게 켜지고 다시 이 본 위치로 가면 이 물속에 있는 게 꺼집니다. 꺼지고 다시 이 상태로 외등이 됩니다. AI 센서 전자찌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바람이 불거나 물이 불거나 이럴 때 막 이게 자주 움직이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저희는 322 배터리를 넣어서 자중부력을 높여놓은 그런 상태인데 얘 배터리를 만약에 옆으로 끼거나 시계 방향으로 꼈을 때는 가장 빠른 감도를 느낄 수 있고 5시 방향까지 하면은 감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물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내가 조정이 되고 하부로 꼽았을 때는 그냥 외등입니다.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다가 낮킴이라도 이게 방울입니다. 방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단점으로 더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탑을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에는 이게 광섬이었는데 보시면 이게 딱딱해갖고 여기다가 또 저희가 도료가 흐르지 않게 또 유리막 코팅까지 매겨서 찌는 항상 거꾸로 들어봐요. 이렇게 거꾸로 본인의 찌를 갖고 내 찌의 자중이 높은지 아닌지 거꾸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런 찌들의 성능을 아시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항상 이 찌를 쓸 때 저도 프로 생활을 한 10몇 년 할 동안 그 방송도 하면서 느낀 게 찌가 폭이 크지가 않아. 왜 이렇게 크지가 않지? 그렇게 느끼는 것들을 보면 앞치기를 해보면 찌가 먼저 날아가요. 찌의 자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뽕돌의 찌의 자중이 만약에 폭이 크면 찌가 안 날아가고 뽕돌이 먼저 날아가니까 앞으로 쫙 뻗었을 때 일자로 쫙 뻗어집니다. 70대까지도 가능합니다. 5.3g에서 5.5g 동일 부력이거든요. 거기다 자중 부력 200%. 얘를 쓰나 똑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찌를 제가 생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겁니다. 특히 케미 파시는 분들, 찌만 만들어 파시는 분들. 물론 저도 똑같죠. 하지만 언젠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 특히 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 장사가 먼저 아닌 겁니다. 장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위에서 주시는 거지 아무리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벌리지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64플러스의 슬로건입니다. 믿고 구매하시고 거기다가 저희는 또 행사도 합니다. 어떤 행사냐? 초기에 만들었을 때 행사 많이 하잖아요. 저희 밴드 64플러스 밴드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 찌가 만약에 지금 현재 소비자가가 28,000원 정했어요. 근데 현금가로 25,000원. 거기에 저희가 새로 만든 찌통이 있어. 저희는 찌통이 이렇게 이제 각인을 해서 파는데 이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카멜레온 색으로 펄이 돼서 색상이 변하는 것이 있고 또 붕어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다가 또 넣는 황금색으로 줄라인 아주 수공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합니다. 거기다가 안에 스폰지가 아니고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강하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도색이 다 돼서 들어와요. 도색이 안 되면 솔직히 수입이 안 돼요. 생산을 아무리 내가 이걸 맡겨서 해도 특히 이거 생산할 때는요 나무 한 그루를 사는 겁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사서 이 나무 한 그루에 얘가 뽑을 수 있는 양이 120개밖에 안 됩니다. 한 번 작업할 때마다. 저희가 이번에 120개 나무 한 그루 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찌가 지금 들어와, 이 찌 케이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 찌 케이스가 6만 원, 7만 원을 제가 말한 대로 공구가 25만 원에 10개 드리고 얘 7만 원짜리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같이 동일부로 쓰시라고. 거기다가 또 뭐를 주느냐? 이 탑을 또 2개를 더 드립니다. 탑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거의. 이 탑을 2개를 또 줘요. 그러면 11만 원으로 서비스합니다. 초기니까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시는 그거 못 얘기합니다. 저희 밴드 회원들 그리고 저를 그 대회 낚시 대회 찾아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 굉장히 많이 예약을 하셨는데 물론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치기를 해보시고 써보시라 이거예요. 저는
일반 찌하고 똑같습니다. 자중부력 좋은 찌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자찌. 근데 나는 죽어도 전자찌가 싫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센서 이 케미를 뭐 500개씩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권해드리는 올라운드지나 청약지 같은 것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3종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찌 한번 믿고, 제가 낚시 경력, 낚시 방송 프로, 그리고 제 이름 걸고 만든 이런 찌는 특히 저희 64 플러스에는 이 대물다오라는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진품입니다. 이 청야도 짝퉁이 있어요 지금 벌써. 근데 저희 64 플러스에 대물다오 낙관 찍혀 있는 이 찌가 진품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믿고, 지금은 이게 이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벌써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를 얘가 20시간 쓸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센서를 움직이면 그날 바람의 풍속이나 만약에 입질을 뭐 넣자마자 막 그냥 하루에 10초도 안 돼서 계속 입질이 오면 얘가 바짝바짝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배터리 양이 많겠죠. 하지만 425 배터리를 넣으면 자중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찌의 기능이 없어져요. 순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중무력이 정말로 이렇게 200% 이상 나오는 전자찌가 대한민국에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LED입니다. LED. 광섬유도 지금 33,000원 하는 세상에 제가 낚시꾼을 생각해서 이런 거 만들게 됐습니다. 센서가 있고 다시 움직이죠. 여러분이 입질을 하면 들어가면 고정이 돼서 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센서가 읽은 다음에 속에 보면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 얘가 떠오르면서 빨개집니다. 거기다가 폭이 크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중무력. 다른 전자찌 살짝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깜빡거리고 그냥 때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쫙 똑같습니다. 동등동 100% 64 플러스 대물다오 G 시리즈 적극 추천합니다. 자, 저희 64 플러스 히트작 미러뜰채입니다. 미러뜰채 이렇게 짧습니다. 이렇게 짧아서 뭐 그냥 뒷주머니에다가 낚시 가실 때 꽂고 다니셔도 이렇게 꼽아서 가셔도 되고, 갖고 이제 가시다가 뭐 자리 보러 가셨다가 뭐 낫 같은 것을 꼽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채셔도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계류 낚시에 이제 등 뒤에 꼽는 일본에 이제 저희 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미러로 이제 바꿔서 손잡이 수축고무를 손잡이 쪽을 이렇게 한 것은 고기를 항상 랜딩한 다음에 댈 때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그래야 무게감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빼거든요. 그래 무게감을 여기다가 받쳐주라고 해서 제가 손잡이 수축고무를 앞쪽으로 담은 게 저희 히트작에 달라진 점이고요. 이름도 미러라고 쓴 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읽는 그 스펠링대로 그냥 미러 그래서 MALA라고 해요. 미러. 특히 이렇게 짧아서 패킹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요. 특히 저희 프레임망이 또 새로 고음망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40이라 삼각하고 동그란 거 2종으로 나와 있고, 미러뜰채는 200, 250, 그 다음에 300, 그러니까 2m, 2m 50, 3m. 여기다가 얘 40 추가하니까 2m 50 같은 경우는 2m 90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왜 미러라고 하냐면 이렇게 끼실 거 아닙니까? 여기 또 12mm가 또 대한민국 공용입니다. 요즘에 여기 12mm짜리 이렇게 망을 낍니다. 망을 끼면 망사가 그 고무망으로 바뀌면서 우레탄 망이 단점이 무거웠는데 여기 바늘도 끼지가 않아요. 특히 대물 하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은 바늘도 안 끼고 좋습니다. 가볍고. 그래서 이제 미러뜰채를 놓고 입질이 오면 그냥 쭉 미시기만 하면 됩니다.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굳이 뭐 이거를 갖다가 뭐 빼가지고 짝짝하게 하시는 펴놓으시는 분은 그냥 펴놓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입질이 왔다 그러면 고기를 랜딩하다가 그냥 그냥 쭉 미시면 그냥 펴져요. 쭉 펴져갖고 미러뜰채.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제가 만약에 고기를 걸어서 붕어가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이제 땡기고 이제 빼려고 하는데 다른 데가 또 입질을 해요. 그러면 다시 챌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 다른 그 뜰채들은 여기 다리에다 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 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뺄 필요 없이 그 상태, 고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미러뜰채. 히트라이트 한번 써보시고, 가격도 타사보다는 저희가 미러 이 짧은 뜰채 좀 한 30% 정도 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250,
2m 50짜리하고 3m짜리. 좌대 뭐 높은 데 쓰시는 분들 3m짜리 많이 쓰시고요.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은 2m 50짜리 많이 씁니다. 거기다 망사가 또 이렇게 예뻐져서 적극 저희 육사 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여러 상품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자, 육사 플러스 밀리터리 살림망인데요. 이 살림망은 원단이 텐트 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다가 또 암막이 처리가 돼서 붕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낚은 붕어가 안전하게 비닐도 안 까지고 꼬리도 손상이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어둡기 때문에 좀 압박감이 좀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작은 거고요. 50에 120에 160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00으로 썼다가 1600으로 썼다 2단 살림망이에요. 저희가 이제 잠자다 말고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물론 뭐 보통들 살림망이나 이런 집을 쓰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1600이에요. 1600이고 대물다오라고 저희가 낙발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갖고 고급 우레탄 망사를 썼고요. 하부에는 이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빠지지 말라고 여기 걸개까지 비너까지 연결을 했어요. 쭉 열면 다 열리고요. 보관을 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양어장이나 이런 데 수심층 낮은 데 가면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짧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줄을 또 이렇게 체결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쪼리만한 쫄대가 있어요. 이거 쫄대 줄을 당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좌대를 써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펴서 여기 쫄대를 또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여기를 좀 눕혀주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물론 사용도 뭐 1m 60으로 사용해서 길어지지만 붕어가 들어갈 때 여기 한번 섰다가 가요. 섰다 가면 한 방에 펑 떨어지지 않아서 붕어가 안전하게 뇌진탕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뇌진탕 안 걸리는 살림방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색상은 브라운하고 그레이 색상 두 가지가 있고요. 얘는 이제 작은 거고 1600 2점. 그리고 얘는 이제 큰 거예요. 얘는 큰 건데 얘는 이제 장박 낚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데 한번 피면은 한 일주일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부가 58로 커요. 다른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하부 열리고 거기다가 저희는 보드 하시는 분들도 쓰라고 한쪽에 이렇게 걸개, 보드 걸개를 이렇게 해놔서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가 이렇게 모아서 걸개에다가 이게 스트링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걸개에다가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도 저희가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160으로 사용하는 거고 2m 10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얘는 그러면 빼면 또 2m 10으로 돼서 이게 커져요. 커져서 여기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이 조인 부분을 쪼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크죠? 여기 꽉 채우면요. 네, 육사 플러스 가방 시리즈인데요. 저희는 하드 케이스로 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는 거는 제가 60 파라솔 전용 1550에 20에 15 그래갖고 각독이랑 같이 넣을 수 있는 가방이고요. 이 가방은 장대 낚시 하시는 분들 케이스로도 많이 써요. 그래갖고 낚싯대가 138모 정도는 뭐 남고 났고 특히 얘는 이제 52 전용 파라솔이나 파라돔 각독이 들어갈 때 이제 쓰는 건데 1400이고요. 얘는 1550.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낚시 가방, 받침틀, 텐트 가방 들어가는 하드 케이스. 그래갖고 양쪽 어깨로 다 멜 수 있고요. 한쪽으로도 멜 수 있고 한 손으로 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백팩형인데 양 어깨걸이 배낭처럼 멜 수 있고요. 노트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품 가방, 의상 가방. 그다음에 해외 여행 갈 때도 기내 가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 이 64 플러스 하드 케이스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전시관에서도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안전하게 딱딱한 형태이기 때문에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때려도 절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ABS 같은 경우에는요. ABS는 프리페이드거든요. 프리페이드 제품이라 나가질 않아요. ABS는 왜 나가냐면 계란을 삶았을 때 땅에다 떨어뜨리면 이렇게 붙어는 있는데 깨지죠. ABS는 그렇게 되고요. 프리페이드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이걸 엄청나게 때렸어요. 이래갖고
때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부속 소리가 날 뿐이지 견고하게 어디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낚싯대, 특히 낚싯대, 받침틀, 텐트, 뭐 그다음에 뭐 캠핑 다니시는 분은 각종 뭐 무슨 옷, 뭐 도구, 뭐 이런 것들도 입어서 주시는 분들이 많고, 한쪽에 보면 이렇게 다리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하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로고가 레저다오, 그다음에 64 플러스 마킹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밀리터리의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안 보이죠. 그래갖고 감춰져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양발로 처리를 했어요. 금형을 떠서 저희가 이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색상은 그린, 그레이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린, 그레이 2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서도 있고 손잡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낼 수도 있고 양 배낭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학교 다니시는 아들한테 선물해 주셔도 책가방으로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안에 또 스폰지 작업이 다 돼 있고 벽벽 처리도 전부 다 돼 있어요. 근데 모르셔갖고 못 쓰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매장에 오시면 거의 하나를 다 사가세요. 그래갖고 전부 제가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데, 뭐 가격도 제가 예상한 대로 뭐 그냥 저기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특히 뭐 저희 밴드와 뭐 직접 찾아오시는 건 아무래도 할인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예뻐서 그린, 그레이 투 색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4 플러스 레저다오 저희 방 찾아오신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홈페이지는요 www.64plus.kr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 그 64 플러스 동호인 모임, 그리고 카페 뭐 이런 거를 통합해서 저희가 밴드 운영을 하는데요. 밴드 운영을 저희 본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참 카페가 아니라 밴드죠. 밴드 검색을 64plus, 지금 화면에 뭐 이렇게 나갈 텐데요. 이렇게 사진 영상이 나가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 출조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사용자 모임에서 정말 많은 상품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64 플러스 제품,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같이 쓰고 있는 동호인들,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고 많은 제품 이용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방송 TV가 소개했던 64 플러스 레저다오 CEO님, 바로 대표님 강다호 씨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린 64 플러스에서 제작되는 낚시용품과 그 다음에 캠핑용품, 그리고 우리 전 조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텐트, 파라솔,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아주 팍팍 튀는 아주 좋은 조구 용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또 낚싯대를 직접 생산을 하시는 레저다오 강다호 대표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2024년도에는 바로 64 플러스가 대한민국 조사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좋은 제품으로 절대 후회 않는 그런 좋은 제품으로 공급을 할 걸 약속 드리는 그런 인사로 오늘 64 대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방송 TV는 다음에 또 새로운 신제품 출시가 되면은 또 참여하기로 64 대표 강다호 대표님과 또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오늘 영상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